안녕하세요. 저는 10분 대학의 설립자이자 지금으로부터 4년 전 17학번으로 대학에 입학해 국제경영학을 전공으로 미디어 영상 광고학을 부전공으로 하고 있는 4학년 막학기 학생입니다. 오늘부터 경영의 경자도 모르고 경영학과에 입학했던 제가 지난 4년간 배운 과목들을 엑기스만 뽑아 10분 내로 요약해 설명해드리고 인턴, 휴학 경험 및 그 외 도전했던 경험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영상들을 통해 개인적으로는 지난 4년을 복습해보고 구독자님들께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10분 대학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배우실 과목은 경영학도의 기본 중의 기본, 경영학 원론입니다. 빠밤. 제가 강의를 들으며 작성한 필기노트를 기반으로 설명드릴 건데요. 짠! 무려 4년 전에 작성한 필기노트랍니다. 경영이 탄생하게 된 흐름부터 설명드리자면 기록이 시작된 이후부터를 역사시대라고 하는데요. 역사시대에는 총 3개의 물결이 있었습니다. 제1물결은 농업혁명으로 인류가 정착생활을 시작했고 도시가 생성된 시기입니다. 500년 후 제2물결인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요. 기계의 발명으로 공장제 수공업이 시작돼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수요보다 공급이 늘자 기업 간 경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노하우를 연구하게 된 것이 경영의 시초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경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영이란 기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치, 경제, 문화 등 급변하는 주변 환경 내에서 이루어지며 정부, 언론, 시민단체 등의 압력단체 하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적자 생존, 즉 급변하는 환경에 적절히 대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데요. 한 예로 1970년대 세계적인 오일 쇼크 당시 미국 자동차 시장을 휘어잡던 빅3라 불리는 기업들은 유가가 급증한 상황에서도 과거의 성공에 안주해 안전성은 높지만 기름이 많이 드는 무거운 자동차를 생산했습니다. 이에 반해 일본 자동차 기업은 연료가 덜 드는 더 라이트한 자동차를 출시했고 결국 빅3가 차지하던 미국 자동차 시장 점유율 20%를 획득했다고 합니다. 고객의 니즈에 맞게 경영사항을 개선하고 늘 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최근 코로나 사태를 겪다 보니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진 경영이 기업 같고 기업이 경영 같고 뭔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죠? 기업은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개체이고 경영은 효율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행위로 기업이라는 하드웨어를 경영이라는 소프트웨어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업 중에는 이 극대화를 추구하지 않는 기업도 있는데요. 바로 함께 알아볼게요. 기업은 사기업과 공기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기업은 사적 이윤을 추구하며 이익 극대화를 목표로 합니다. 사회의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죠. 반면 공기업은 공적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기업에 비해 비효율적 경영이 되기 쉬운데요. 주로 전기, 수도와 같이 국가에 없어서는 안 될 사업으로 정부가 운영 및 투자를 하는 기업입니다. 기업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바로 생산, 유통, 서비스 기업입니다. 생산 기업은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체로 흔히 알고 있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이 해당합니다. 유통기업은 생산 이후 유통 과정에서 영업을 하는 기업으로 트럭회사, 창고업 등이 있습니다. 서비스업은 미용실, 병원 및 인터넷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통신사를 들 수 있습니다. 이제 기업 환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의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 중 기업 내부 환경에는 기업이 보유한 유무형의 자원과 핵심 역량이 있습니다. 이 핵심 역량 중 대표적 4가지로 첫째, 경쟁사 대비 차별적 우위 확보. 둘째,
조직의 가치 창조의 기여, 일명 브랜딩이라고 하죠. 셋째, 희소성 보유 및 모방의 어려움. 넷째, 다른 사업으로의 확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을 둘러싼 외부 환경에는 이해관계자, 경제, 정치, 법, 사회 문화적 환경이 있습니다. 기업의 이해관계자로는 주주, 노조, 소비자, 지역사회, 지방정부 등이 있는데 이 중 노동조합은 기업 내부에 존재하는 외적 환경 요인으로 노조 간 건전한 경쟁으로 경영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게 합니다. 경제 환경은 자본주의 사회주의와 같은 경기 체제 및 경기 수준이 있습니다. 정치 및 법적 환경의 예로는 안정적인 정치가 경제를 번영시키고 법인세가 보다 작은 나라에 투자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사회 문화적 환경은 기업이 속한 사회 관습 및 전통, 문화로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만약 내가 해외에서 노래방 사업을 하고 싶다면 금욕적인 이슬람교 국가보다는 쾌락적인 미국에서 더 성공하기 쉽겠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기업 윤리와 사회적 책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경제 구조가 변화하고 정부의 규제가 생기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대두되었는데요. 과거 사회적 책임이라 하면 정부의 것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주식회사의 출현으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주주, 종업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중심의 권익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사회 전반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과 기업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회는 상호 의존적인 형태인데요. 이에 기업은 본인들이 사회에 미칠 영향을 예상하고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고자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미국의 타이레놀사는 약 제조 시 독성 물질이 들어간 사고가 있었는데 이를 숨기지 않고 모든 약을 회수해 엄청난 손해를 감수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고객의 신뢰는 상승했고 오늘날의 타이레놀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기업의 유지 발전, 이해관계자 조정, 인간관계,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기업 윤리는 5단계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직 기업의 이익만 생각하는 무도덕 단계, 규제된 법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준법 단계, 윤리 문제를 인식하고 사회적 책임을 지는 대응 단계, 기업 신조에 사회 윤리를 언급하는 윤리적 태동 단계, 기업 이익보다 윤리가 우선하는 윤리 선진 단계가 있습니다. 자선단체에 가까운 이 마지막 단계는 아직 이루지 못했을 뿐더러 이익을 추구하는 게 기업의 본질이기에 그저 이상적인 단계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 진짜 마지막이에요! 기업 윤리의 예로는 사회감사제도를 들 수 있는데요. 기업 스스로가 영업활동, 지역사회 기여 등을 자체 감사하는 것으로 외부 전문가에 의탁해 점검을 받고 외부의 전달 및 회사 경영에도 참고하는 것입니다. 마치 스스로 자라는 자녀같이 사랑스럽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오늘 스스로 집안 설거지를 해야겠어요. 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강의도 기대해주세요. 안녕!